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제주에서도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려 10년 전 제주에 닿지 못했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 2014년 4월 16일, 무사히 제주에 닿았다면 이제 28살이 됐을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세월호 함께 침몰한 수많은 진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 열린 제주기억식. 당시 단원고 희생자들과 같은 나이인 18살 청소년도 함께 추모에 나섰습니다. 10년이니까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10번째 봄을 맞이하는 오늘, 과연 우리가 원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 10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도내 서점과 음식점 등 5곳에 마련됐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해보고 아직도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혹은 우리 한국에 이런 세월호 이후에도 되게 참사가 많이 있었다. 이런 거를 한 번만 더 떠올려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도 참사 10주기를 맞아 함께 모여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도착했을 제주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선박 과적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적이나 과승으로 화물선 33척과 어선 22척 등 선박 55척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고박, 즉 화물을 지정된 곳에 고정시키지 않아 적발된 위반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도지사에게 현안을 따져 묻는 도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도정 질문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과 환경보전 분담금 추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 질문 첫날부터 집행부와 도의회가 격돌했습니다.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강하게 부딪힌 문제는 바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교통약자를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도지사님이 UM에 너무 꽂혀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한쪽으로 가지 말고 나는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시망공 교통 육성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50만 명이라고 예정했을 때 7%를 대입하면 저는 연간 100만 명 정도가 UAM 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제도도 쟁점이 됐습니다. 관광객이 제주 왔을 때 이런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구나. 그래서 환경보전 분담금을 이제는 필요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향을 안 미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이러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원탁회의 추진 등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래 거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의회와의 상설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님들과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사는 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노선 폐쇄와 버스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때 제주에서 수출 효자 상품이던 백합 재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종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운송난까지 겹쳐 사실상 지역 화훼 산업의 붕괴까지 우려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백합 농장. 푸르름은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매년 백합의 알뿌리인 구근을 심어야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백합 품종이 네덜란드에서 주로 수입되는데 이상 기온 등으로 가격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수입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농가들은 사실상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지금 밀감을 이쪽 밭에 심어놨어요.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 보면 지금 키 몇 정도 갖다 놨는데 안 되면 돌아가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렵게 백합을 키워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백합은 주로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항 항공 화물길이 끊겼습니다. 직항 화물선도 사라져 기존에 5일 정도 걸리던 운송기간이 부산을 거쳐가면 4배 늘어난 20일이 걸립니다. 상품성은 떨어지고 운송비는 올라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구근값만 주고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려고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백합보다 물류비가 배로 들어가가지고 상당한 지금 제주도에 있는 화훼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백합은 도내 화훼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2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주 백합은 수출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구근 확보가 어렵고 유류비에 물류비까지 오르면서 제주 백합 농가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 63곳이던 도내 백합 재배 농가는 지난해 39농가로 38% 감소했고 수출액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제주 수출 품목 5위 안에 들며 연간 100억 원 넘는 수출을 기록하기도 했던 제주 백합. 하지만 생산비 상승과 운송난에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시 화북일동 공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창고 화재 피해액이 동산 17억 원과 부동산 6억 원 등 약 24억 원으로 추정 집계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5개 동 가운데 4개 동과 부품 등을 모두 태웠습니다. 제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건양대와 경남대, 경북대 등 33개 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대는 자유전공 확보와 글로벌 자율전공 신설 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지난 10일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대담이 오늘 밤 11시 30분 제주 MBC 시사기획 이슈 있다에서 방송됩니다. 당선자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대담에서 문대림, 김한규, 위성곤 당선자들은 선거 승리 요인과 공약 이행 방안을 밝히고 주요 정치 일정에 대한 견해도 도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구체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과 제주도정과의 협력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농지에 대해 제주시가 처분 명령을 내리자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영평동의 한 도로에 진입금지 현수막과 차단봉이 설치돼 제주시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토지주 측은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제주시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를 짓지 않는 농지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영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단속을 피하며 영업해왔는데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6명으로부터 투자금 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3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가 내일 제주를 비롯한 전국 영화관 92개 관에서 개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